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성원 교육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님 어떻게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잘 보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대 그리고 뭐 참 교육 환경 등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제천을 또 대표하는 주자시니까 요즘 그 뭐 제천 그리고 또 인근 단양 이런 농촌 도시 또 중소도시 교육 현황 뭐 이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새?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 비슷한 작은 지방 소도시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인데 다들 그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들이 그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 단양도 아마 최근 10년 정도 이후면 학생이 거의 한 30%에서 40% 가까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작은 학교들만 생겨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 그렇지.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송악초등학교하고 입석초등학교가 통합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송악초등학교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래요?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2011년부터 설계 및 공사가 진행이 돼서 2022년에는 송악초등학교로 다시 개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송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악중학교는 학생이 지금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3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문 닫아야 돼요? 뭐? 이제 6명 학교가 됩니다. 송악중학교. 송악중학교가. 그 중에서 3명 정도의 아이가 특수반 아이들이에요. 실제적인 수업, 제대로 된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송악초등학교도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이런 학교가 송악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네요. 교육 인프라. 지금은 하드웨어. 지금은 그 학교가 이제 장락초등학교, 네. 홍광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이런 그 몇 개의 학교들만 그 이제 학교가 좀 크고 나머지 학교들은 남당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이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조차도 다 소규모 학교로 줄어들고 있고. 네,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제천시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학교가 과밀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 간 동과 동 간의 인구의 수평이동. 그러니까 여기 하소동에 살던 사람, 저쪽 뭐 그 신월동에 살던 사람, 봉양에 살던 사람들이 명지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인구의 수평이동 때문에 과밀학교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천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수평이동 때문에 그 과밀학교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또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한 사업인데요. 제천 지역만 특수하게 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도교육청 정책팀에서 제천 지역 그 학생 재배치에 관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세명대학교하고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고등학교가 저희가 그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명고, 일반고든 이제 4개가 있고, 특성화고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제천 상업고등학교, 동양 디지털고등학교, 제천 산업고등학교. 이 3개 학교도 사실은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가 불투명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디전고는 지금 그
거의 한 80명의 학생들이 충주에서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충주에 서충주 기업도시에 있는 곳에 용전고등학교가 생기면 용전고등학교가 2023년에 개교를 하면 이제 충주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고등학교가 100명 미만의 아주 소규모 그렇죠. 고등학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과를 제대로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이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학과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재배치에 관한 용역을 하반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현재 세명고등학교의 그 산학협력단과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 의회가 같이 함께 고등학교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게 문제. 언제까지 나와요, 그게? 아마 2021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제천 지역에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제천 지역에 새로운 미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의 좀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육 공간도 혁신적으로 좀 바꿔놓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또 이 진로에 관한 모색들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래형 고등학교 또는 뭐 캠퍼스형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관련돼서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7월 달에는 제천 D고, 상고가 이제 산업고 이렇게 그 학부모들과 모여가지고 미래형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용역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럼 전통 학교들이 사실은 인구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동문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겠어요, 이제 많이 없어지죠. 동문 뭐 지금 이미 우리 세대 동문 40, 50대 이후 40, 50대 미만 그 세대들은 총동문 동문회 이런 게 아직 결성이 안 되고 있기 총동문 때문에 안 가잖아요. 학교를 좀 새롭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각. 어쨌든 지역이 이런 작은 저희 같은 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또 미래를 대비하려면 학교에 관한 관심들을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또 학교 동문들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좀 새로운 시각에 살바꿈하게 하는 것에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구에 따른 개혁이네, 교육 개혁. 그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이제 학교 제대로 못 가고 이랬는데 조 위원장님 빈부격차에 따른 또 그런 게 좀 온라인에 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70% 정도 이상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를 못했죠. 여기에서 한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비대면 교육 환경을 얼마나 잘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봄 문제, 학력 편차 문제.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비대면 교육에 관한 그 교육 환경의 개선에 관한 문제는 학교 뉴딜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번 9월 추경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도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 학교, 저 충청북도 전 학교에 무선망 AP 무선망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무선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상회의 시스템, 세 번째는 학교 교사와 아이들의 컴퓨터를 이제 좀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예산을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마 10월 정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내년 3월 달 내에는 충청북도 전 학교에 인터넷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없는 애들 제로겠네, 제로. 이제는 그 있긴 있었죠, 네. 컴퓨터 없는 애들. 네, 그렇죠. 이제 그 집으로 그 가정 환경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완전한 무선망이 그 구축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학습 편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열심히 그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가정 환경. 가정 환경 때문에 또는 그 양쪽 부모가 모두가 벌이.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습 편차가 이제 좀 더 극심화될 거라는 것, 이거에 대한 이 대안들도 저희 그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가지고 그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사모님들 또 많은 게 왔다 갔다. 세 번째 문제를 얘기를 안 들었는데 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비대면 문제로 인한 돌봄 문제입니다.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비대면. 학교를 안 가니까 돌봄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돌봄 역시도 교육청에서만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돌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교육 환경 또 개선책으로 해서 뭐 각 고등학교에 또 예산 확보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다 보니까 우리 또 위원장님 그때 열정적인 또 도의회 의정 활동에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주 좀 출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